내년 3월부터 0에서 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에서 2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 절반 수준만 받게 됩니다.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자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36개월째나 밑돌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와 카드 대란 당시보다 소비 침체 기간이 더 깁니다.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에다 수출마저 저조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은 2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의 이자 부담액은 43만 원꼴입니다. 최근 대선 테마주로 부상한 종목에서 발생한 손실의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이후 경제 민주화, 일자리 정책 등의 수혜를 기대하며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른 16개 종목의 매매 계좌 가운데 약 21만 개 계좌에서 670억 원의 손실이 났고 이 손실 가운데 99.3%인 665억 원을 개인 투자자가 떠안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추석 앞두고 9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변동폭이 상당하네요. 장중에 3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중 오늘 저점이 1977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 지금은 2000을 회복해 있습니다. Q3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것 알고 계시죠? 투신권도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마저 12일 만에 변심해서 팔아버리니까 지수가 밀렸던 것인데요. 어떻게 2000에 올라올 수 있었느냐? 연기금의 지수 방어 덕분이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을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강도는요. 3,000 계약이 넘어가고 있는데 좀 전에 3,500계약 가까이나 빠르게 불어난 바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은행, 증권, 건설 등 이른바 트로이카 종목이 약합니다만 오늘까지도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가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실까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애널리스트에게 먼저 듣습니다.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이번 주 미국의 주택과 소비지표 나오는데 개선세 여부와 시장 영향력 모두 짚어보죠. 코스피가 이렇게 숨을 고를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중소형주, 랠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께는 추석 앞두고 갖고 있는 주식 매도할지 그냥 들고 갈지 명쾌한 해답 들어보고 다가온 중국의 황금 연휴 수혜 종목까지 공개받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께 코스피 느리게 상승하는 데 반해 빠르게 하락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지와 빅텍이라는 종목 가볍게 담아도 좋을지 적정 가격도 확인합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터파크 설명 들어보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 나와주실 텐데 3분기 어닝 시즌 대비 전략과 유망 종목 미리 알아보고 CJCGB 팅크웨어로 10% 안팎의 높은 수익 중이십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 AS까지 철저하게 받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견조하고요. 코스피는 약간 빠집니다만 2000은 챙겨가려 합니다. 시황센터 먼저 가볼까요? 시황센터입니다. 오는 27일 스페인의 경제개혁안 발표를 비롯해서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오늘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에 1%가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현재 오후 들어서 개인과 연기금의 힘으로 200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6% 하락한 20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이 34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기금 쪽으로는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도 1,0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오전장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인의 매수세에 재차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7% 상승한 533.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250억 원 정도, 외국인은 15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개인이 좀 강하게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을 통해서는 455억 원 정도의 순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시장의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0전 상승한 111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6%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만 1,000원씩 상승하면서 13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도 1.24%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1.31%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4% 넘게 하락하면서 3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에서 25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도 각각 1%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2%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2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주당 350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2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연일 강세죠.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1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홈쇼핑과 서울반도체는 각각 1%가 넘는 상승세에 SM도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CJNM도 2% 넘게 상승하면서 3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와 동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포스코 ICT는 2% 가까운 하락세, 젠백스 역시 1.66% 밀려나면서 4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1.71% 하락하면서 6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건설은 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산업도 주당 1,300원씩 밀려나고 있고요. 금호산업도 2.5% 하락하면서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는 2.19% 밀려나면서 3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2%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 넘게 4% 가까이 밀려나면서 3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2.31% 하락 중이네요. 현재 1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시면 현재 대우증권이 2.63% 하락하면서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주당 300원씩 밀려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주당 2,000원씩 하락하면서 현재 6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일본과 중국으로의 해외 수출 호조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시면 현재 에이블 CNC가 6% 넘는 급등세고요. 코스맥스가 4.71%, 제닉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한국콜마도 2.1% 오르면서 1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현재 무인 차량 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관련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로봇과 유진로봇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로봇 관련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AD칩스도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다스텍도 9% 넘는 급등세, 로보스타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7,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SNS를 적극 활용해서 선거전을 펼치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과 내일도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코언도 14% 가까운 급등세고요. 현재 SK컴즈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가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을 일으키면서 현재 관련 엔터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JYP엔터도 5% 가까운 급등세고요. 현재 로엔이 2.6%, 펜엔터테인먼트도 6% 넘게 급등세, SMCNC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7,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부친이죠. 박원호 회장이 경영하는 이 반도체 장비업체 DI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3,1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YG엔터는 66,000원에서 9만 원까지 오늘 오르기까지 딱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2,005포인트까지 2,000을 굉장히 아슬아슬했다가 플러스로 막 상승폭이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갭매 오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빠르게 2,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럽 불확실성과 증시 모멘텀 부재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개장 직후 좀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선 이하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특히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변수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28일에 새 긴축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독일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약 신청한다면 증시의 호재 맞습니까? 예,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스페인이 그동안은 어떤 개별적인 구제금융 신청이었다고 하면은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제금융 신청을 통해서 스페인이 지원을 받아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유럽 불확실성과 스페인의 회생 기대감, 그리고 22 국채 매입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스페인 정부하고 EU하고 이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추가적인 조건, 구조조정 조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 22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또 가동이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다음 달 초 정도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달 8일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시점을 전후해서 구제금융 신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긴 할 건데 해도 호재고 아마 그 타이밍은 다음 달 정도. 스페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Q3 이후에 이것이 이제 실물 지표가 정말 좋아지는가, 시장의 관심이 또 거기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미국 쪽 어떤 지표가 나옵니까? 예, 주택 지표를 비롯한 주요 지표들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역시 또 미국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도 역시 현지 시각으로 25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택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Q3 발표, 그리고 주택 지표 호조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택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고용 개선, 그리고 소비 증가로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지표 역시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고용 지표도 이제 다음 주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확인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발표될 경기 지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뭐 스페인도 신경 써야 되고 지표도 봐야 되고 2,000포인트는 왔고 머뭇머뭇하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말씀해 주신 바대로 오늘까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의외로 중소형주 강세가 참 오래 간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랠리 언제까지 더 이어지겠습니까? 예,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중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매세가 좀 약화되면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로 관심을 또 이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실적 양호하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거나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의 모습들도 보이지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탈을 확인하면서 중소형주도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런 쪽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형주가 현 국면에서 일단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소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종목을 모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도 너무 단기 급등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마감 전략 추석 앞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한데 결국은 실적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성장성에 기대한 그런 종목들의 그런 강세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상승세에는 또 주가 하락 시에는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가운데 성장성 보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일단 실적을 좀 확실히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팁까지 확인했습니다. 저점 매수, 하나대투증권 이영군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온 중국 황금 연휴 수혜주에 주목하자고 하신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도 곧 추석이지만 중국도 중추절에 이어서 국경절까지부터 황금 연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형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 팁을 좀 찾아 매매하면 좋다고요? 예, 지금 보시면 이벤트는 뭐 거의 끝나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쪽은 역시 지금 남아있는 쪽은 중국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큰 이슈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결국에는 그쪽에서 나오는 건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방향성에 있어서 같이 따라가는 모양보다는 일단은 방향에서 있어서는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코스피에서 좀 큰 파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중국 공산당 대회가 10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아마 중국 정부에서 저번에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은 내수 관련해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책을 펴는 것도 내수 관련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의 그 강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이라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일단 중국의 소비주를 먼저 일단 첫 손에 꼽고 관련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은 아시다시피 춘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추절하고 국경절의 연휴가 겹치면서 지금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휴일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소비재의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 나라 업종들도 많은 종목이 좀 있고 많은 업종이 있는데요. 간추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하고 종목을 관련해서 백화점 유통 쪽에서는 역시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GS 리테일과 같은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여행과 관련해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항공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관광업종에서는 호텔신라, GKL, 파라다이스와 같은 종목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일단 생각되는데요. LVCNC,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좀 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될 건 역시 수급 관련해서 좀 살피시면서 좀 더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 소비재 수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종목들 가운데 수급을 잘 보면서 좀 매매를 했으면 종목까지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중국에 이렇게 쉬는 황금 연휴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이렇게 추석 앞두고는 언제나 휴일 앞둔 경계감이라 그래서 뭐 일단 팔고 보지 뭐 하는 심리들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의 결론은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의 고민은 역시 추석 전에 일단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참고 주식을 그대로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지금 통화적인 흐름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 빠졌던 부분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통화적으로 움직임을 보시면 박스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통화는 원달러가 아니고 유로화와 엔화와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파도는 없을 거라고 일단 가정하에서 200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정도로 선을 지키는 선에서 주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팔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재매수할 때 더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을 들고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홀딩 영역 정도. 일단은 팔지 말자. 팔았다가 나중에 재매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라는 아주 명확한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규 차장님이 워낙 강조해 주셨던 스마트폰 관련 종목 얘기 듣기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곧 스마트 기기라고 해야겠네요. 갤럭시 노트 2까지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아이폰 5가 이제 저 1차 출시국 9개국에서 일단 출시가 됐는데요. 네. 일단 뭐 9월 말 런칭될 예정인 일단 갤럭시 노트 2.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일단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출시를 앞당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옵티머스 G, 그리고 이건 펜텍에서 나온 베가 R3에까지 뭐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품들이 줄줄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스마트폰은 만들면 판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만들어서 실적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주도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시면 좀 관련주들을 좀 축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녹스, 덕산 하이메타, 이라이콤, LG 디스플레이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을 너무 많이 뿌려서 보시는 것보다는 4-5 종목을 압축을 해서 수급이 붙는 종목, 즉 기간의 수급이 좋은 종목을 좀 가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앞서 중국 이제 소비 관련 수혜주하고 스마트폰 부품주 다 들어봤는데, 두 개 다 이제 단기 관점이에요. 부품주는 왠지 중기로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뭐 예. 중국 관련해서는 약간 단기성이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 전까지 공산화 대회가 나오기 전까지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해서 큰 틀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내수 비즈의 정책 펴는 것도 보시면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하고의 채권 부담률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지방 정부가 좀 더 많은 채권을 부담하는 쪽에 있습니다. 즉 지금 채권에 있어서 지금 올해 또 만기가 돌아오는 뭐 지방 정부 채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펼 때마다 오히려 더 그걸 좀 주식이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매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큰 상승 흐름보다는 순간순간에 대응하면서 짧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모습은 역시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은 좀 호흡이 짧지만 스마트폰은 길게 들고 있어도 좋다.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섹터 궁금합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조금 부진해서요. 포트 바뀌었나요? 지금 포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역시 뭐 전기전자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잘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전자 한 20%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주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지금 엔비디아도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MDS테크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D스테크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 봐주시고요. 조선업종은 저는 지금 약간 물음표 좀 찍히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가격이 내려올 때 조금씩 매입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화학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화학 주가 흐지부지한 상태지만 업계 1위 업체인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 정도는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역시 뭐 지금 GKA라든지 AVCNC, 호텔신라 정도 종목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네. 조선은 물음표가 찍히지만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고 무엇보다 오늘 6%대 급등하는 MD스테크는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중국 소비 관련주 종목 공개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안착이 결국 멀어지나 하고 장중에 1970선대까지 밀리더니만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지수를 잡아주는 모습인데요. 네, 아직은 혼조세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현재는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추세를 이룬다 그러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속적으로 어떤 그 트렌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2000선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계속 반복해졌거든요. 오늘도 그런 흐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제 밀렸어도 1990선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은 뭐 장중이지만 1970선대까지 한번 밀렸다는 게 이게 좀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증시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아마도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먼저 짜드리겠는데요. 주식 비중을 이렇게 해주세요. 1990선 이상에서는 무조건 50에서 75%. 그러니까 2000선이 넘든 1990이 넘든 그냥 50에서 75% 정도만 해주세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해외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조금 더 느려도 되니까 지금 뭐 비중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1990 이탈되면 이제 25에서 50 정도 해주시고 75가 이탈되면 이제 0에서 25 정도 해주면 맞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7월 25일부터 이제 9월 2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죠. 왜 7월 25일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7월 25일이 올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주까지 프로그램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차익이 이제 5조 2,788억, 비차익이 5조 6,629억이라서 대충 잡았을 때 1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현재 10조 9,400억이니까 뭐 거의 11조 가까운데 오늘 이 시간 현재 그나마 오늘 이제 1,250억 정도가 이제 매도입니다. 그래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수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면 느리고 내려가면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프로그램 누적 순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왜냐 올라가도 계속해서 이게 매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해외 증시가 여전히 추세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금요일에 어땠습니까? 예, 윗꼬리 달린 음봉으로 마감돼갖고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도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내려가면 빠른. 예,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하고 해외 증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박스권 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다가 적절한 선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더 하던가 아니면 확 줄여주던가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나오는 그날 또 오전장에서 오후장에서 빠른 분석과 대응법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점검 받고 싶은데요. 8월 초 17,000원대 초반에 사자 했던 팅크웨어 오늘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음봉으로 밀리네요. 팔까요?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최근에 이렇게 매도 마인드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코스피 종목이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약간 조정받거나 약간 상승할 때 이제 보통 순환매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수가 급락할 때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장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지수가 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순환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수가 여기서 어차피 업그레이드가 돼도 다시 가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이제 가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더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매도 마인드로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이제 19,000원이나 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테마주는 지난주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부 다 급락하는 바람에 손절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근혜 테마 재매수 타이밍도 후에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네, 빅텍입니다. 065450인데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고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주 성격인데 최근에 뭐 중일 관련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냥 가볍게 테마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1,900원에서 이제 2,000원 사이 매수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에서만 들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매매하셨다가 이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 가볍게 한번 매매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빅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분석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순서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대리 비아트로는 추천 후 2% 넘게 수익을 내다가 오늘 다시 2% 손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은 수준인데요. 잠시 뒤 추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할인은 현재 수익률이 전거래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0.4% 수익 중이고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프리엠스는 5,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3%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수익률 1위입니다. 마지막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대양전기공업은 지난주 금요일 편입한 이후 현재 수익률 1.2% 기록 중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주셨던 공략 종목 비아트론 9월 이후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오늘 좀 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홀딩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최근 시장 자체가 제 추천드려서 논리가 비아트론 같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오늘 수급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증권사인 회원사들한테 수급을 보내줄 거면 3시 이후에 장이 끝난 다음에 6시까지 보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증권사에서도 6시 이후에 확정된 그날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수급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9,000조 어제까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아마도 오늘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깨져서 어그러져서 지금 4%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12,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장 끝나고서까지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은 월요일 종가로 전량 매도 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손절가를 월요일 따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외국인 수급이 어그러져 있을 것 같을 경우는 전량 매도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같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아시다시피 최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인터파크는 지금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9월 21일 날 금요일 날 기관 21만 주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관별 매수 단가가 6,000원대 후반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논리로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료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인수 효과로 인해서 지분별 평가이익이라든지 혹은 자회사들이 꽤 있는데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세라든지 적자 사업부를 최근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체질 개선 중이라는 레포트가 최근에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 여기 지금 차트는 안 보이는데 좀 당겨서 보게 되면은 7,600원까지 전 고점 부분 충분히 보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정하겠습니다. 5일선 라인이 지켜져 있는 6,800원까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정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공략할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손절가는 6,800원, 목표 가격은 7,6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9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36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역시 플러스인데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보고 종목 얘기도 듣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천은 일단 지켜지리라 오늘 지지력을 좀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미국 쪽 그리고 스페인 변수가 중요하다고요. 예, 일단 먼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말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25일에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9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이제 미국 쪽 내구재 주문과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9월 기업 경기 조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미국 소비 지출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8월 국제 수지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일단 QE3 효과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이제 주가 또한 이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새로운 탄력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슈부터 언급해 드리자면 25일에는 일단 미국 대도시의 이제 주택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제 거시 경제 지표 중에서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8월 신규 주택 착공과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지표 또한 이제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이제 증시 방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27일 이 미국 내구재 주문과 2분기 GDP가 있고, 28일에는 소비 지출과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되는데, 이 역시 일단 지표 개선 여부에 따라서 이제 주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한번 기울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가 우리 기대치를 좀 충족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나요? 일단 27일과 28일에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치만큼 그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사실 미국 쪽 지표야 이제 루틴하게 그 일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만 스페인의 이번에 구제금융 신청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28일 날 새로운 개혁안, 긴축안을 공개하죠. 예, 일단 유럽 쪽 얘기, 스페인 쪽 얘기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이제 스페인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일단 좋은 소식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ECB가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의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이제 주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재 스페인이 이제 그동안 이제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데다가 또 그리스에 비해서 이제 경제 상황도 이제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는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앞서서 이제 하나대투증권의 애널리스트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결국 하겠지만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달 초이지 않을까 비슷한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가 내부적으로 좀 찾자면 어디에서? 예, 맞습니다. 이번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돌아오고 있죠. 이제 기업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일단 안 좋은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합니다. 현재 3분기 기업 실적 이제 전망치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다소 하락할 거 예상하면서 이제 숨고르기 이제 이어지는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기업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발표될 이제 국내 지표들 이제 부진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 내수 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아직 이제 소득 증가율보다는 높은 상황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이제 소비 위축 심리가 강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일단 중국 수출 관련 업종 혹은 이제 IT를 관심 업종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음식료 업종 이번 추석 맞아서 상승 탄력 받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IT에 초점을 맞추되 음식료는 또 물가, 식탁 물가가 비상이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 자, 오늘 종목 갖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3분기 실적 호전주 가운데 하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CJ ENM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CJ ENM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39%로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방송 부분에서는 이제 수신료와 이제 콘텐츠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시현이 되고 있고요. 광고 매출 증가율은 좀 둔화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이제 절감 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슈스케 포 등도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4분기 성수기 효과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단기 상승과 이제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제가 이 CJ ENM을 이제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일단 본 종목 추천하게 된
된 가장 큰 계기로 이제 저는 영화 부분을 택했습니다. 뭐 일단 지난 연가시에 이어서 이제 광해가 이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연가시 관객 수가 이제 450만을 넘어섰고요. 현재 광해는 이제 휴일 특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봉 11일 만에 지금 3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는 이제 비수기에 개봉한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엄청난 선전임은 틀림없고요. 뭐 이제 곧 추석 연휴에도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식지 않은 광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예매율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석 시즌에도 이제 독보적인 이제 흥행 질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게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전년 4분기 뭐 출시작들의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이제 부진에서 벗어나는 일단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광해의 투자 배급사 CJ E&M 추천하셨는데 가격 한번 설명 들어보죠. 예, 차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 31,750원인데요. 일단 8월 말에서 뭐 일단 9월 초 조정 때 이제 잡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가격대 다소 물량도 또한 많이 좀 쌓여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이제 기업 전망을 이제 비춰봤을 때 무리 없는 가격이고요. 일단 이제 21선에 위치해 있는 이 가격대죠. 29,500원 가격대를 이제 손절라인을 잡고 추석 즐겁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E&M 추천해 주셨는데 기존에 이미 영화와 관련된 CJ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포트 한번 기존 포트 보겠습니다. 자, CGV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팅크웨어, SK 하이닉스 정말 중국과 IT 쪽으로 이렇게 좀 꾸려진 그런 포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볼게요. 각 20% 정도 비중이었었는데요. 자, CGV가 오늘 3만 원 찍었죠. 팅크웨어도 거의 2만 원 가서 앞서 이제 정호연 대표님은 팔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14%대, 9%대 높은 수익입니다. 하이닉스 일단 수익 중이고요. 모두 보유 의견이시네요. 예, 일단 먼저 CGV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CGV 지금 현재 가격 29,900원인데요. 일단 그때 목표가 3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일단 조금만 더 이제 욕심을 좀 부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홀딩하시고, 3만 원 가격 터치하는 순간 제가 판단해서 더 목표 가격을 더 올린다는 판단을 내려서 방송 중에 연락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팅크웨어 잠깐 보시면 현재 가격이 19,450원이죠. 지금 거의 이제 목표가 거의 도달을 했는데, 일단 오늘 매도 의견을 내릴까 하다가 일단은 오전 중에는 기관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팅크웨어도 일단 2만 원까지는 그래도 욕심 부려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밀려서. 예. 예. 일단 SK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닉스 이제 특허 소송 재심행 영향으로 4억 불 이제 배상의 부담이 이제 줄었다고 하고요. 일단 11월에는 이제 로열티 협상에 따라서 일부 금액도 환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전 봤을 때 지금 아직은 그래도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 더 홀딩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좀 밀리는 거지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SK 하이닉스 2만 제발 5,000원, 6,000원 좀 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본 볼까요? 자, 우리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CJ E&M 10% 비중으로 아주 가볍게 추가됐습니다. 현금은 약간 자연스럽게 줄고요. 종목 4개로 늘어납니다. 자, CGV 박스권에 지겹다 했는데 드디어 수익이 14%대 넘어갑니다.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는데 CGV와 팅크웨어 모두 다요. 하지만 목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고 상향 조정을 할지 여부 결정하시겠다 했고, SK 하이닉스도 홀딩. 오늘 CJ E&M이라는 추천이 있었거든요. 영화 광해 빠르게 지금 흥행몰이 중인데 요거 이제 투자 배급사입니다. 역시 CJ 관련된 종목들 요즘 흐름 좋고요. 35,000원까지 목표가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한번 향해 가보자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기금이 사면서 기관이 장중 순매수하고 외국인들도 현물은 팔아 선물은 샀지만 코스피가 플러스 마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폭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인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